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누구시죠? 예, 저는 댓글 읽어주는 남자 최리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교수님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시간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 시간은 이제 시청자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예. 댓글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뭐 이런 시간인데 예. 제가 보다 보니까 교수님 혼자 이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시청자분들의 이제 질문 이런 댓글들을 완벽하게 좀 이렇게 답변하는데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싶어서 제가 질문, 댓글 예. 이런 거를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읽어드리는 그런 역할로 제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데요. 반갑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이제 1탄, 2탄, 3탄을 이제 지나고 4탄 시간입니다. 예. 좀 3탄에 이어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4탄까지.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같이 합류하면서 좀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 그동안 이제 댓글도 엄청 많이 달아주셨어요. 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봤던 그런 댓글,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이제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예. 자, 그럼 첫 번째 영상 10월 29일 날 게시됐던 영상이네요. 그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인가? 서민들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 요런 영상인데 이 영상의 교수님 말미 부분에서 예. 많은 의견과 고견 부탁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몇 개를 뽑아봤는데요. 자, 글로리아 뱅크 K님. 부동산 투기질은 망국병, 땅 따먹기. 아파트값 오르면 당연 인건비 오르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땅값, 인건비 싼 동남아, 중국으로 가버려 일자리 줄어들어 대한민국 애도 덜나 인구 줄어 망하죠.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게 뭐 도미노 현상인가요?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누구나 투기한다면 되겠어요? 예. 그렇죠. 생산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예?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기업들 그 최저임금 올라가지요. 또 기업들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외국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국가 망하는 거예요. 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도 이제 망국병이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예. 이건 참 근본부터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김대영님. 고대 로마가 번성했을 때 귀족들은 떼돈 번 자금을 땅, 집, 상가를 샀습니다. 2000년 전에도 현 주상복합 건물 형태가 존재했으니까요. 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투기는 고공행진을 하여 평민과 노예는 일을 마치면 로마의 문을 나와야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부정의 창작품이 바로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공산화 요소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부는 규제와 비규제밖에 없고 제 생각엔 일정 소득 축적 이상은 인생 낭비라고도 생각합니다. 돈을 위해 태어난 건 아니니까 부자는 적당함의 미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심재현님 정말 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지적인 분이십니다. 예. 아주 정말 대단하신데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은 슬픔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제가요 명품백을 하나 사고 싶어도 못 사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좋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렇다고 모든 국민들이 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또 행복이 또 뒤따르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은? 그런데 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Little property, little care. 재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고통도 적더라 하는 겁니다. 제 친구들을 보면은요, 뭐 1000억 가진 친구, 5000억 가진 친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늘 고민에 휩싸였어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늘 고민과 번뇌의 그런 삶을 사는 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박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전략하면서 이게 인생이 아닌가. 그러나 돈은 벌어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벌어야 돼요. 있는 돈
내 이제 부 안에서 행복함을 찾자. 뭐 이런 말씀 아니셨습니까? 네, 이게 허박허박님께서 남겨주셨네요. 네. 자, 제 생각으로는 전 분양제와 전세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부동산에서 완전 손을 떼고 시장에 맡기면 부동산 문제는 10년 안에 완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철학이 있네, 허박허박씨.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한 4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울에 집 없는 사람이 50.8%예요. 10명 중에 5명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집 없는 사람들은 그 집 한 채 소유하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 받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부동산 시장에 맡기자. 예. 그런데 정부는 늘 규제와 완화, 규제, 완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장 굴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매일 언론에서 뭐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한다. 또 어느 때는 부동산 가격이 다운된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뭐 법을 개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규제 완화에도 이 문제가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요 지금 허박허박님께서 예. 이제 말씀하신 정부가 정말로 부동산 시장에서 완전 손을 떼면은 예. 어떻게 10년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또 이건 뭐 정답이 없어요. 네. 그러나 늘 정부는 스펀지 게임을 한다는 거야.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이건 너무 많이 해도 말이죠. 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이 8번씩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어요. 이러면 너무 안 돼요. 슈퍼모타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첫째로 정부의 토건 경기 부양 정책을 일관한 정치인과 그의 편승해서 부동산 시세 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챙긴 졸부들, 하루빨리 투기 세력들이 사라져야 나라 경제 균형 발전을 이룰 텐데 참으로 큰일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양도차익 불로소득 환수 후 도민 전체에게 환원, 이것부터 실행하고 공공임대 사업 확충, 투기에서 주거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후세대에 떳떳한 나라를 물려줍시다. 라고 남겨주시네요. 참 슈퍼모타님도 참 대단한 지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정치인들과 편승해서 시세 차익을 오려서 불로소득을 챙기는 졸부들. 여러분, 너도 나도 투기해서 불로소득 생기면 일을 않거든요. 생산적이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핍박해지고 사실은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유지하려면은 물질과 정신이 비례해야 돼요. 그런데 물질은 상향식으로, 정신은 하향식으로 살면 말이죠. 국가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물질 만능 시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투기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또 재테크를 위해서 건전한 투자는 있을 수가 있어요.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인스펙테이션, 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지껏요, 이런 부동산 강의를 하고 부동산 세제와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투기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수님께서는 이제 건전한 투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부동산 정보, 지식 그렇죠. 전달을 위해서 이제 강의도 찍어주시고. 그러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다. 이사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지난 연도에는 1세대 1주택을 뭐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3억 주고 사가지고 올라와가지고 5억에 팔아서 양도차익 2억을 벌었다. 세금이 없거든요. 1세대 1주택은. 이전을 목적으로 또 가서 또 이사 갔다.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재투자가 이루어져가지고 투자해서 수익을 벌면 그건 정당한 거란 얘기입니다. 합법적이고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순수 목적인 거죠. 그런 게 그렇죠. 바로. 예. 이게 정상적인 투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악용해서 그렇죠. 투기로 이제 변질되는 그런 현상. 이런 건 투기 세력들은 이 나라에 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기 세력들 사라져야 돼요. 너도나도 투기하면 되겠어요? 구현규님, 양도차익이 그렇게 많이 남으니까 기를 쓰고 투기질하는 거예요. 참 착하게 사는 사람들만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이번 참에 부동산 좀 잡았으면. 뭐 좋은 얘기죠. 부동산 정책을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요. 당연히 부동산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재테크 수단으로 머리를 써야 돼요.
이렇게 부동산을 처분해서 양도 차익을 얻는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럼 법률을 막 알아야 돼요. 리글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법률 마인드가 있어야 이런 것도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머리를 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이제는 학교에서, 대학에서 배운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는 세상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4차 산업 네.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봐라. 예. 예. 그러면 질문자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답변해 드릴까?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예, 답변을 해주시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는요, 융합과 연결입니다. 융합과 연결. 퓨전 앤드 링크가 되겠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초연결성. 여러분, 유튜브에서 김동수 교수 치면은 딱 김동수 강의 나오잖아요. 이게 초연결성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초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습득해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예측 가능성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 타임머신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이분 많이 뵀던 분 같아요. 네, 더 타임머신님. 소속 상위 약 20%가 국부의 큰 부분을 잠식한 경제체제. 양극화 이슈는 미국이 한국의 대선배쯤 되겠죠. 가장 양극화, 즉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는 미국, 멕시코, 브라질, 한국 이렇게 이제 남겨주셨네요. 지금요, 미국의 GDP가 아마 한 5만 8천 불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불 넘었어요. 선진화되면 선진권에서는 빈부격차가 가장 심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뒤에 4만 불, 5만 불 되게 되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네? 지금도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심하지만 앞으로 더 심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일이네요. 이게 큰일이죠. 예, 계속 빈 부익부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그런데 이제 소득 양극화가 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속된 말로. 무섭지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의 소득 불균형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알고 계세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래서 1929년도에 세계 대공황이 와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 국가가 이러한 소득 불균형이 심하게 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들마다 국비 예산 정책을 많이 수립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방비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내년도? 제 예상으로는 그냥 추측입니다. 저는 뭐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 10조 정도. 천만의 말씀. 지금 내년도 한 40조 넘어요. 40조. 40조. 뭐 10조는 오래된 적이고 10조, 20조, 30조, 38조, 40조, 지금 45조에 육박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 예산의 10분의 1이 국방비입니다. 국방비. 자, 다음 이제 영상에 이제 담긴 이제 댓글들인데요. 강남 부동산 2, 3억 원 낮춘 급매물 나와도 매수 실종. 그 이유는? 이라는 이제 영상에 댓글도 또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정상원님. 가짜 전문가가 설쳐대는 판국에 진실한 분 나타났고. 이거 정상이 정확하게 판단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지 않았어요? 스타 강사, 부동산 강사가 집을 400채를 샀대요. 상가고 아파트를. 그리고 900억 재산이래요. 부동산 카페를 운영하면서 말이죠. 정상적인 그 학원도 아니고 말이죠. 모집해가지고 여기에 투자하면 돈 법니다. 투자하고 그 커미션 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어져야 돼요. 이러니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스타 강사들 없어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돼요. 이번에 국세청이 세무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과감하게 조사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흥분하고 있네요. 너무 흥분되셔가지고. 예.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학자니까 아무래도 이제 진실한 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업자들 중에 그 기획부동산도 사라져야 돼요. 기획부동산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 시간부터는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할 일이 없을 겁니다.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은 말이죠. 큰 땅, 수천 평 땅을 사가지고요. 그리고 텔레마케팅 해가지고 분할 등기하는 겁니다. 분할로 쪼개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 지적도를 보게 되면은요,
바둑판처럼 이렇게 쪼개진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기획부동산인데 이런 것도 80년, 90년, 2000년도 초에 얼마나 범람했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잘못해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텔러마케팅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역시 교수님은 업자가 아니고 학자이기 때문에 예. 이런 좋은 댓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클로버님께서 또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10개월 동안 4, 5억이 올랐는데 매수인이 용납되겠습니까? 15년대에 부동산 가격으로 떨어져야 매수자들은 조금 움직일 겁니다. 1억 벌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개월 동안 5억이 오르면 완전 불로소득인 걸 한 푼 한 푼 번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10개월 동안 5억이 올랐다? 이거 누구나 상대적인 박탈감 느낍니다. 저도 이런 기사 보면은요, 정말 속이 찡해요. 정말 속 터집니다. 그러니 일반 서민들, 셀러리맨들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직장 출퇴근해가면서 받는 월급, 200, 300, 400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축됩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쓰지 않고 벌어도 300만 원 벌어서 1년 벌면 3억 3,600인가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10년을 벌어야 3억 6천인데 이거 정말 속된 말로 지진납니다. 이거 지진. 아무것도 안 써야 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들은 30만 원 월급 30만 원 예금하기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불로소득. 예.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예. 질문 남겨주셨네요. 이분께서는 임규상님. 1가구 2주택일 경우 서울 아닌 지방광역시에도 3년 이상 보유해도 양도소득세가 57.2%가 되는지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이 42%입니다. 그런데 1세대 2주택자가 팔면은 10% 더하니까 52%. 52%에다가 지방소득세 5.2%를 더하니까 57.2%인데, 야, 52.7%를 알고 계시네. 그런데 여러분, 임규상님, 전국이 다 57.2%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양도소득세 과표가 5억을 초과할 때 이렇게 되는 경우요. 그리고 57.2%를 적용하는 것은 이제 과표가 커질 때 적용하고, 그런데 전국 지역이 되는 게 아니라, 광역시가 되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는 25개 구가 다 적용됩니다. 서울은. 네네. 그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어디가 되느냐면, 부산은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그리고 남구, 부산 진구, 그리고 수정구, 기장군 이런 데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울산이다 이런 건 안 되고. 그러나 경기도에서 되는 게 있어요.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 그리고 일부 화성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세대 2주택은 10% 중과하고 1세대 3주택이 양도하면 20%를 더 중과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질문대로 광역시가 다 되는 건 아니고 부산만 돼요. 부산. 서울하고 부산. 그렇군요. 정확한 또 이게 또 조사를 해주셔서. 예. 제가 일부러 조사했습니다. 제 책에도 있어요. 예. 제 세법 책에도 있습니다. 임규상님께서는 아주 좋은 답변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후드님께서 교수님 이제 칭찬을 남겨주셨는데요. 교수님 너무너무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개정된 법도 쉽게 알려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우니 건강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유익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수기님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어주세요. 김재용님. 교수님, 우리 동네 잠원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도 2년 전 31평 6억 5천 하던 빌라가 지금은 7억 8천이 되었고요. 전세값도 5억에서 5억 5천으로 뛰었습니다. 이건 무슨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잠원동도 이제는 가격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아마 하락할 겁니다.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가격 하락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빌라에 살고 계시는가 보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빌라와 연립주택은 그렇게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파트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다들 아파트 하는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도 사실은 오래된 아파트는 그렇게 가격이 많이 뛰지 않고요. 요즘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좀 주거 환경이 좀 훌륭한 그런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하니까 새롭게 그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은 전국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 않나요? 김재용님께서는 예. 그 교수님의 이제 부동산 전국 주택 집값 동향 이런 영상들을 좀 많이 살펴보시면은 좀 자세히 또 알 수도 있을 것 아마 같습니다. 잠원동도 좀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11월 20일 날 게시됐던 영상이네요. 단독 입수, 세계 경제 포럼 발표. 다음 세계 경제 위기는 군사 분쟁의 길이다. 이거 좀 심각한 좀 이제 영상이 아닌가 네. 싶은데요. 요 의견을 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예. 이은채님께서 안 그래도 미중 무역 갈등의 말로가 군사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해왔습니다. 중국 분열을 예측하는 학자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예. 대만의 영토가 넓어지고 중국이 세네 지역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시절이 어수선합니다. 좋은 정보 참으로 감사드려요. 이은채님 정말 훌륭한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적성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제가 단독 입수해서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은 군사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제 3차 세계대전인데요. 이거는 지금 경제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이 이 칼럼을 쓴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말이죠. 세계 경제 포럼은 다 원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가 직접 라이팅하고 트랜스레이션, 번역해서 이거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참 대단하세요. 네. 이렇게 정보를 또 이렇게 빨리빨리 네. 누구보다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이제 그렇게 또 직접 번역까지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말이죠. 미국의 경제, 또 미국의 정치, 미국에서 말이죠. 감기가 걸리면 말이죠. 한국 경제는 완전 독감이 와요. 미국이 독감 걸리잖아요. 한국 경제는 절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말이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있어요. 예. WSJ라고 하세요? 아니 뭐죠? 월스트리트 저널, 언론사. 그 약자. 언론사고 CNBC가 있어요. 방송사. 미국 방송사지요. 그런 데서 나오는 기사들을 트랜스레이션해서 시청자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시청자들이 원한다면 제가 한번 해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럼 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원하시면은 말씀해주시면 또 교수님께서. 그렇죠. 그런데 세계 경제를 보게 되면은요, 국내 경제에 크나큰 안목이 생깁니다. 우리는 경제를 모르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경제를 알아야 또 경제가 뭔지 아세요? 경제는 이제 경제가 뭐예요? 갑작스럽네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경제를 한번 해볼까요? 경제가 뭐냐? 한마디로 경제는 러리티입니다. 러리티. RARITY. 러리티라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지? 경제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러리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희소성이야. 희소성. 희소성이라는 건 뭐냐? 모든 사람들은요, 욕망이 있어요. 갈구하는 욕망. 좀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어요. 벤츠 타보셨죠? 네. 언제 타보셨어요? 저는 저기 미국에 갔을 때 잠깐 타봤습니다. 저는 벤츠를 95년도에 타봤어요. 95년도. 국내에서 말고 외국의 대만에 대만의 그 비즈니스 컨퍼런스 회의가 있었는데 동기장이 타이페이 공항에다가 벤츠를 딱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타고 간 적이 있는데 참 그 시절을 못 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벤츠 탈 그런 능력은 안 되고요. 저는 늘 10,000억짜리 타고 다니니까 1,000억짜리. 1,000억짜리요? 네, 1,000억짜리 차를 타고 다녀요.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사도 누구요? 뭐 자세한. 내가 얘기해볼까요? 아니요. 아니. 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이 1,000억 가는 거 아니에요. 꼭 기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교통카드 그냥 딱 TV 하고 딱 하면 그냥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린 거지요.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늘 건강도 회복하고, 그래서 저는 늘 전철 타고 다닙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십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할 때 말이죠. 학교 갈 때 일찍 출근하잖아요. 2호선 타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그때 약간
약간 좀 스트레스도 있지만 뭐 즐겁게 가는 거예요. 뭐 인생 뭐 있나요? 교수님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예. 뭐 행복 되게 멀지 않습니다. 예. 이게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저도 행복해지네요. 예. 11월 18일 날 게시됐던 영상이네요. 2018년 11월 둘째 주 부동산 전국주택 집값 동향이라는 이제 영상. 요거 시리즈로 매주 이제 매주 올라가는 영상이지 않습니까? 자, 허민기님. 거제도의 조선소 경기가 조금씩 괜찮아지는데 거제도는 집값이 다시 오를까요? 허민기님 참 가슴 아픈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제도하고요, 울산에서 가격이 너무나 떨어졌어요. 그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조선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업 수주가 안 되니까, 배를 만들지 못하니까, 생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주되는 거예요. 이동한다는 거야, 국민들이. 그걸 전문용어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마이그레이션. 그러다 보니까 거제시를 떠나는 거예요. 직업이 없으니까. 네. 일감이 없으니까, 일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 때문에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거제시가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회복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허민기님께서는 지금 경기가 조금씩 괜찮아진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경기 좋아지면 당연히 좋지요. 그럼 집값도 당연히 오를 수 있는. 뭐 오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속도보다 좀 올라가는 속도에 비한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군요. 자,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허민기님 화이팅! 힘내세요. 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통성민숙님. 집 없는 서민들 희망이 오는 것 같아요. 좋은 정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집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날이 올까요? 예. 여러분, 혹시 서울에도 50.8%가 집이 없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예. 모든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인생이 고달퍼집니다. 천세 살면 어떻습니까? 능력껏 살면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오손도손 살아가는 게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내 집 마련 너무 목숨 걸지 말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집은 저도 내 집이 있었어요. 아. 내 집이 있었는데 또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뭐 처분도 했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호텔, 외국 여행 가서 큰 호텔에서 잤잖아요. 스위트룸에서 자보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두막살이라도 내 집이 제일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100평 아파트 고급 주택에 산다고 행복해질까요? 저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친구 중에도 그런 아파트 사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 친구들은 좀 기업하는 친구들이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친구 집에 갔는데 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화장실 들어갔다가 거실이 어디로 나간지 모르겠더라고. 야, 근데 큰 집에는 화장실에도 금고가 있더라고. 금고가 있어. 그런데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다 인생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아까 그랬잖아요. 경제라는 게 러리티, 희소성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누구나 한 번씩 해보고 싶은데 해본들 그게 행복은 아니더라.